반트럼프 시위가 미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이번 주 예정된 열병식에서도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LA 시위대가 한인타운까지 진입하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주 대규모 시위가 또 한 차례 예고되면서 LA 경찰국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LA시가 어제 시위 사태와 관련해 통금력은 확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지역사회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에서 경찰차 11대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와 연관됐는지 수사 중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반트럼프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도 주 방위군 5,000명 이상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도 일부 단체들은 워싱턴 도심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그렉 에벗 주지사가 반트럼프 시위 대응을 위해 주 방위군 5,000명 이상을 주 전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자체 결정으로 주 방위군 투입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구체적으로 내놓은 병력 동원 계획입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여당인 공화당 소속으로 시위 진압과 치안 유지를 이유로 군을 투입하는 연쇄 효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시 주 방위군의 신속한 투입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습니다. If I see problems brewing, if they're not going to do the problem, I'm not going to wait 2 weeks.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트럼프 시위는 이번 토요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에 맞춰 백악관 앞에서 열리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 때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직접 경고했지만 일부 단체는 당일 워싱턴 도심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be marching because we refuse to comply in advance with Donald Trump's fascist threats. Because we refuse to accept the deployment of the U.S. military on U.S. soil against the people. 시위 진압 훈련을 마친 미 해병대 700명은 이르면 내일 LA 도심에 본격 배치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군병력 투입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거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국방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Will you agree to abide by the federal courts? What I will tell you is my job right now is to ensure the troops that we have in Los Angeles are capable of supporting law enforcement.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이 끌려나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이민자 단속과 군 병력 투입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은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결국 어젯밤 LA 한인타운까지 진입했습니다. 평화 시위로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도로가 마비되고 경찰이 공포탄을 쏘는 등 상황은 급속히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한인 업소 몰로 피신하기도 했고 주민들은 폭동 알림이 떴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어젯밤 현장에 긴박했던 상황을 이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현지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후 9시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한인타운에 진입했습니다. 시위대는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을 잇는 가장 큰 도로인 윌셔길을 따라 행진했고 LA 총영사관 앞을 가로질렀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시위대가 진입하자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고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뒤따랐습니다. 곧바로 경찰차 수십 대가 몰려와 시위대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공포탄도 발사됐습니다. 오 마이 갓! 조금 전 시위대가 한인타운까지 내려왔습니다. 한인타운을 연결하는 가장 큰 윌셔대로인데요. 경찰이 중간을 막고 시위대가 넘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LA 다운타운 일대를 벗어나 한인타운까지 넘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한인타운 곳곳을 돌아다녔고 경찰은 결국 시위대 수십여 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섬광탄이 터지는가 하면 지켜보던 주민들과 경찰 간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hese are our neighborhoods, man. What are you doing? It's not a curfew. Don't you dare shoot him. Don't you shoot him. We got like 20 cameras on you guys. Come on now. 경찰의 포위망에 일부 시위대가 흩어지면서 한인업소가 입주해 있는 몰로 피신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시위대가 몰려들자 한인타운 주민들도 거리로 나왔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Oh yeah, we were about to leave and we come outside, we see like, or I get a notification on my phone actually. It's like 500 feet away, there's like riots going on. I'm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And I look outside, or we all look outside and there's just like a bunch of cops everywhere. We're just like, whoa, that's so crazy. 현재 이번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와 부상자 발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LA 한인타운까지 확산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고 LA 전역에서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일부 시위대는 어제 오후 9시쯤 윌셔길과 웨스턴 1가와 3가 사이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밤 11시쯤 해산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220명의 경찰관과 헬기, 순찰차 등이 투입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통행금지령을 위반한 혐의로 7명을 그리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7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한 220명이에요. 배치됐고 그래서 신속하게 1시간 안에 이제 다 해산을 시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지금 인력들을 좀 순찰 쪽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국장님의 리더십 아래 지금 이 올림픽 에리아 이쪽에서도 여차하면은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다.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제가 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위 확산 여파로 상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평상시보다 최소한 1시간씩은 다 빨리 문을 닫아요. 저희들도. 손님도 들어오지도 않고 손님들이 늦게 나오시질 않아요. 웨스턴이든 벌머이든 타운 전체가 지금 비즈니스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식당뿐만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전체들은 다 그래요. 직원들을 안전하게 교육시키는 것도 우리 업주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한편 LA 한인회는 캐런 베스 시장과 짐 맥도넬 경찰국장에게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인타운 치안에 만전을 가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당국의 급습 작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LA시는 다양한 신앙과 인종이 공존하는 도시라며 일부 지역의 시위를 도시 전체의 혼란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 개입은 과잉 대응이며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온 이민자 단체들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난주부터 홈디포와 세차장, 학교를 비롯해 노숙자 쉘터와 응급실까지 급습했다며 이는 연방정부가 LA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기 위한 명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know this is not all of Los Angeles. This is isolated to a few blocks in a city that is over 500 square miles. And out of those 500 square miles, the protests, and especially the protests that devolved into vandalism, represents about half a square mile. 한편 베스 시장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LA 전체를 마치 전쟁터와 무정부 상태처럼 묘사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더 이상 내가 알던 놈 장관이 아니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불체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어젯밤 LA 한인타운까지 진입했지만 LA시는 통금령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인타운 시위는 폭력적이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통금 조치를 다운타운 외 지역으로 넓힐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다운타운에 통금령이 내려지자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몰려왔다며 결국 약탈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위가 평화적이었다고는 해도 주민 불안을 감안하면 한인타운에도 통금령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베스 시장은 기존의 다운타운 통금령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며 시위 확산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4일 토요일에는 LA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500여 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추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브루클린에서 경찰차 10여 대가 불에 타는 방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부스윅 지역의 센트럴 애비뉴와 디칼브 애비뉴 교차로 인근 주차장에서 경찰차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 14대의 경찰차가 손상됐으며 이 중 12대는 심하게 불에 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CTV에는 복면을 쓴 용의자 2명이 포착됐고 현장에서는 점화되지 않은 폭발 장치 3개가 경찰차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장치들은 건초 더미와 함께 경찰차 타이어와 유리창 부근에 설치돼 있었지만 다행히 실제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방화 사건이 최근 LA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원 파악과 도주 경로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LA에서 열린 국토안보부 기자회견장에서 캘리포니아 알렉스 파딜라 연방상원 의원이 강제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LA 연방수사국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병력 투입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놈 장관이 모두 발언을 시작하자 파딜라 의원이 갑작스럽게 질문을 외치며 발언을 막아섰고 곧바로 현장 보안 요원들이 제지했습니다. 파딜라 의원실 측은 의원이 바닥에 제압된 뒤 수갑이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If this is how this administration responds to a senator with a question, if this is how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sponds to a senator with a question, you can only imagine what they're doing to farm workers, to cooks, to day laborers out in the Los Angeles community and throughout California and throughout the country. We will hold this administration accountable. I'll let the law enforcement speak to how this situation was handled, but I will say that it's people need to identify themselves before they start lunging at people during press conference. 이후 두 사람은 약 15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LA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파딜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동원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파딜라 의원은 상원 의원 배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신원을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고함을 지르고 놈 장관에게 돌진했다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끌기 위한 유치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LA의 폭력 시위나 경찰 공격보다 파딜라 의원 문제에 더 흥분하는 게 아이러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242명을 태운 런던행 인도 여객기가 인도 서부공항에서 이륙 직후 인근 민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와 지역 주민 등 29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탑승자 중 1명만 생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여객기 한 대가 도시 및 상공을 낮게 날다 갑자기 추락합니다. 잠시 뒤 추락한 곳에서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1시 38분쯤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171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인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 승무원 12명 등 모두 2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국적은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 7명, 캐나다인 1명이며
탑승자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मगर 1.25 लाख लीटर ईंधन विमान के अंदर ही था और लगभग गर्मी तापमान इतना ऊंचा हो गया. 탑승자 대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최소 1명의 승객이 생존했다고 밝혔습니다. Even though we survived, yeah, it's a miracle. Like, still worried about my other brother. SNS에는 생존한 탑승자인 비슈아 시쿠마르 라메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스스로 구급차로 걸어가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객기 비상구 근처에 앉아 있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공항 바로 옆 주거 지역에 추락하면서 주민들의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현지 언론은 여객기가 국영의대 기숙사 위로 추락해 많은 의대생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쏟아진 폭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면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샌안토니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쯤 노스이스트 루프 410번과 페린베이텔 인근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 차량 15대와 시민 20여 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숨졌고 현재까지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샌안토니오 소방국은 나무에 매달려 있던 시민 10명을 구조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original call came in this morning around 10 minutes after 5 for people who were swept away in high water and asking for help. So the original crews arrived, saw that there was extremely high water. We had to call our technical rescue team to bring in some boats to help get people out. 기상청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자정 이후 6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는 6월과 7월 평균 강수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당국은 현재 샌안토니오 전역에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십 건의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저녁 8시까지 해안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며 추가 강우와 토사 유출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에게 외출을 삼가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도적 사유로 미국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해온 이민자 수십만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체류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해당 이민자들에게 체류 종료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로 모두 바이든 행정부가 운영했던 인도적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해 거주해 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미국을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을 경우 이민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발급된 노동 허가증도 함께 무효화되며 관련 서류는 미국 이민서비스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바이든 시절 시행된 인도적 체류 프로그램의 폐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영향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최대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이번 조치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생활 가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냉장고와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스토브와 오븐, 음식물 처리 등 8개 가전 품목을 새롭게 철강 파생 제품 관세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품목은 오는 23일부터 철강 함량을 기준으로 50%의 관세가 부과되며 제품 가격이 아닌 제품에 포함된 철강의 가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일부 부품과 철강 원자재를 여전히 한국이나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3월부터 철강과 관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4일부터 이를 5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생활가전까지 포함된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의 원가 부담도 한층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냉동 새우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확인돼 4만 5천 파운드 분량이 긴급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워싱턴주 본스타인 시푸드가 제조한 조리된 냉동 새우살 제품이 식중독 유발 세균 오염 우려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 워싱턴주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 유통됐으며 일부는 미국 전역 소매점에 재판매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리콜은 생산 환경 검사 중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면서 자발적으로 시행됐으며 현재까지는 관련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보통 24시간 이내에 구토나 설사 같은 장염 증상이 나타나며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는 고열과 근육통, 심한 두통 등 중증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냉동 김밥은 미국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K푸드가 한자리에 모인 국제식품박람회에 송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별 포장된 김밥이 냉동고에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영하 45도에서 얼려 만든 냉동 김밥입니다. 미국의 유명 마트에서 판매 중인데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급속 냉동을 하고 그래서 품질과 그다음 맛과 향을 다 같이 잡고 전자레인지에 이제 3분 해동하면 일반 김밥과 동일하게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게. 김부각부터 삼각김밥용 김까지 외국인 입맛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김을 이제 스낵으로 많이 드시거든요. 이제 그 해외의 다양한 입맛들을 이제 맞추어서 43회째를 맞은 이번 국제식품박람회에는 45개국 바이어들이 참가해 K푸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떡볶이 그리고 붕어빵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현지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떡의 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해외 300개사 바이어들이 국내 식품 기업들과 만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만 해도 300명이 넘는 해외 바이어들이 이 장소를 찾기 때문에 2억 불이 넘는 상담이, 계약이 체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국제식품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And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 연설에서 외국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인상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인상한 바 있어 이번 발언에도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도 핵 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님버스가 유럽과 미주, 서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유전자 분석 사례 중 님버스 변이는 약 11%를 차지했는데요. 4주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 중 님버스가 37%를 차지해 두 번째로 흔한 변이로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변이를 모니터링 대상 변이로 지정하고 전염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이가 기존 변이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재감염 위험과 빠른 확산 속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9일 러시아 철도청은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모스크바 평양 구간을 오는 17일부터
하바롭스크 평양 구간은 19일부터 각각 운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지 시간 12일 러시아 외무부가 모스크바 평양 간 직통철도 운항 재개와 함께 양국 간 항공교통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블라디보스토크 평양 노선만 운항 중이지만 전세기 증편과 대도시 출항 직항편 신설도 협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양국은 교육 분야 협력 확대도 약속했는데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국제교육장관 포럼에서 체결된 협정에는 북한 내 러시아어 교육 및 대회 개최, 전자교육 자료의 대중화, 공동 박람회, 세미나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한 교차로 샤오미의 전기차 세단 SU7이 속도를 잃고 돌진해 앞서가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일반 차량 8대, 전기차 7대, 오토바이 1대 등 총 16대가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젊은 여성 운전자가 구금되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목격자들은 SU7이 급가속한 뒤 차량과 보행자들을 향해 연속 충돌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샤오미 측은 아직 사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당국의 원인 발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샤오미는 작년 첫 전기차 SU7을 선보인 이후 10만 대 생산을 기록하며 중국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안전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SU7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바 있고 이후 과장 광고 논란과 함께 판매량이 절반으로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특별검사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당일 밤 곧바로 이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하면서 3대 특검 가동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최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합참법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의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전 위원과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이고 최상병 특검 이명현 전 실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추천한 당일 이 대통령이 특검 지명까지 마친 겁니다. 조은석 특검은 호남 출신 검찰 특수통으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를 견제했던 인물입니다. 조 특검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비리 의혹 감사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명현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법안 의결부터 특검 지명까지 말 그대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정부는 9일 국회가 법안을 넘기자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3개의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1일 국회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 의뢰했고 어제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추천하자마자 이 대통령이 특검 지명까지 완료한 겁니다.
3대 특검이 법에 적시된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되면 사상 초유의 사정 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북한이 어제부터 대남 방송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그제 한국군이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 10시간 만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확인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지역에서는 야간 심야 이렇게 들리고 동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들린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에는 들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제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빨리 호응해 온 겁니다. 북한은 작년 5월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오물풍선을 내려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한 달여 뒤 대남 방송으로 맞서며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소리, 귀신이나 들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남북 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발빠른 보도와 함께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청신호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6.15 남북 정상회담 25주년 축사에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흔들린다면서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임기를 마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고 정권 교체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김병기, 서영교 의원 중 한 명이 오늘 선거에서 차기 원내대표로 결정됩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을 즉시 법에 따라서 해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끈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게 된 박 원내대표는 10년 같은 1년이었다고 후회를 밝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406일의 임기 동안 집에 돌아간 날은 37일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치열하게 싸운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임기 초반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관심인데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새 원내사령탑 선거엔 4선의 서울 중랑구 서영교 의원, 3선의 서울 동작구 김병기 의원 두 후보가 나섰습니다. 모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그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정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권 초반 대야 협상을 맡게 될 텐데 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력과 경청을 강조했고 김 의원은 협상할 것과 협상 안 되는 것을 명확히 분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내대표는 이제껏 국회의원들의 표로만 뽑아왔지만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합니다. 당심이 국회의원 34표만큼 반영되는 셈인데 만약 의원 표심이 비슷하게 갈릴 경우 당심이 원내대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였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대선 패배를 비상계엄 탓으로 돌리며 비상계엄은 위법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이번 대선의 표착이었다.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야 보다 명확하게 위법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선 당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부절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이 쪼개졌던 기억 때문에 탄핵을 막아섰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없다면 정치인 한동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사람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배운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권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지는 새 원내 지도부 선거는 이번에도 친윤계와 친한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탄핵 반대에 앞장서온 TK 3선 송원석 의원과 한동훈 캠프에 속했던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는데 부정적인 입장이고 지난 6개월여간의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한 그런 활동들, 그 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보수 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입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또다시 계파 갈등을 드러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에 당 혁신 방향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6월 1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